자, 봅시다. 오늘은 에듀케이셔널 코드포스 라운드 95가 있었는데, 어, unfortunate, unfortunate하게 unlate 됐고요. unlate 된 이유는 문제 A가 잘못 찍혀서 나왔어요. 문제 A가 그 예제부터 잘못 찍혀서 나오는 덕분에 그 시작하자마자 한 20분 정도를 여러 사람들이 이게 A가 도대체 뭐 하는 문제였는지를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그 사태가 발생했죠. 뭐 그래서 A에서 그 문제가 발생한 덕분에 이 대회 전체를 얼레이트 시키는 그런 조치가 취해졌는데 뭐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제일 쉬운 문제가 틀려서 얼레이트 될 정도 경지까지 가는 건 그러니까 뭐 한 문장 정도 뭐 오타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좀 명확하지 않은 문장이 있다든가 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서술에 명확하지 않은 문장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었으면은 그런 게 있는 정도로는 얼레이티를 안 시키는데 예제 자체가 틀리고 그리고 채점 데이터도 그 틀린 예제에 맞게 돼 있었다는 건 뭔가 문제 제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일단 계속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그 A번 문제는 토치를 만든대요. 토치라는 게 그 횃불을 말하는 거죠. 횃불. 그래서 우리는 그 굉장히 인기 있는 게임인 큐브 크래프트를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그 토치를 K개를 만들려는데 토치는 막대기 하나랑 석탄 하나로 만든대요. 근데 막대기 하나랑 석탄 하나로 토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막대기랑 석탄을 그만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두 가지 교환 옵션이 있어요. 두 가지 교환 옵션이 뭐냐면 하나는 그 막대기를 X개의 막대기로 바꾼다. 여기서 X는 2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막대기를 늘릴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그 Y개의 막대기를 석탄 하나로 바꾼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옵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첫 번째 옵션을 사용해서 막대기를 원하는 만큼 늘려놓고 그 늘려놓은 막대기를 석탄으로 바꾸는 연산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 연산을 하는데 처음에 우리는 막대기를 한 개 가지고 있어요. 그 한 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그 최종 상태, 그 토치를 K개 가진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넣으면 두 개 나오고 그 막대기 하나를 주면 석탄 하나를 주고 그 상태에서 토치 5개를 만들려면 막대기 5개, 석탄 5개를 만드는 과정을 출력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의 문제인데 이게 뭐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입출력 자체가 아예 다른 문제에 대한 입출력으로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고려해야 될 게 하나 빠진 그런 식의 입출력으로 돼 있어서 완전히 틀린 문제로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수정된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일단 우리는 그 첫 번째 연산을 통해서 넉넉하게 그러니까 석탄을 K개 만들고 나서도 막대기 N개가 보존이 될 정도로 넉넉하게 막대기를 만들어 놔야겠죠. 그러면 막대기를 몇 개 이상 만들어야 되냐? 그러려면은 그 X, Y, K죠. 그러면 1에서 X개, 그리고 Y에서 한 개의 석탄으로 바뀐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막대기를 처음에 몇 개로 불려 놔야 되냐? K 플러스 Y 곱하기 C가 될 거예요. 이만큼 막대기를 확보를 해야 돼, 첫 번째 연산으로. 그리고 두 번째 연산은 몇 번 하면 되냐? 두 번째 연산은 정확하게 K번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두 종류의 거래를 한꺼번에 할 수 있을 때다. 그러니까 둘 중에 값만 출력하면 되는 문제가 돼버렸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A 예제는. 그래서 우리는 이 뒤쪽은 그냥 한 번에 구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린 이 앞쪽에 있는 K 플러스 Y 곱하기 C개를 구하려면 몇 번 연산을 해야 되냐? 우린 처음에 그 하나를 X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한 번 연산을 할 때마다 X-1개로 1개의 그 막대기를 얻게 돼요. 그럼 이 X-1을 그 K 플러스 Y 곱하기 C 그리고 우리는 여기다가 하나 덜 필요합니다. 왜냐면 처음에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의 실링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거를 K를 하면은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하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실링을 한 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그 x-1분의 그 k 플러스 y 플러스 x 아니 y c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플로어가 되죠. 플로어를 좀 더 구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바꾸고 플러스 k로 바꾸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식을 만들 수 있느냐가 A번 문제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만들지 못하더라도 처음에 이 관계를 통해서 아래쪽 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느냐가 A번 문제에서 묻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식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뭐 코드도 그 중간 과정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뭐 중간에 쓰는 문자 같은 게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런 뭐 결국 토치가 몇 개 필요하냐 그리고 그거를 그 처음에 x를 마이너스 1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연산 횟수를 또 나눠서 y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y 연산을 하는데 쓰는 그 횟수 플러스 첫 번째 연산을 하는데 쓰는 횟수를 해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 네거티브 프리픽스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정의가 굉장히 복잡해요. 정의가 굉장히 복잡한데 실제 풀이는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정의를 전체적으로 보고 이 풀이를 어떻게 끄집어내느냐가 문제의 관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 어떤 어레이가 있고 그 어레이는 락된 밸류와 락이 안 된 밸류로 나뉘어 있어요. 락된 밸류는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근데 이 락된 밸류랑 락이 안 된 밸류가 있는데 이 위에서 우리는 락이 안 된 것들끼리 마음대로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3이랑 마이너스 2, 0 이것들은 자리를 못 바꾸는데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배열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막 순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P라는 배열을 또 정의를 하는데 P는 뭐냐면 그 배열의 앞에서부터 i번째까지 더한 게 PI예요. 그러니까 P1은 처음에 하나, P2는 2개 더한 거, P3는 3개 더한 거 이런 식으로 P라는 배열을 정의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K를 정의를 합니다. 정의가 굉장히 많아요. 네, 계속 따라가야 되죠 이거를. K를 정의를 하는데 그 J의 최대값이래요. 그러니까 그 PJ가 0보다 작은 게 없는 J의 최대값을 K라고 한다. 이때 그 K를 가능한 그 최소로 만들고 싶다. 그 K를 최소로 만든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PJ가 그 0보다 작은 경우가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게 하고 싶고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것들 중에 제일 나중에 발생하는 게 가능하면 먼저 발생하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0보다 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이 P라는 게 그죠 이건 진짜로 독해력 문제예요. 이건 P라는 게 앞에서부터 결국 다 더한 결과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부터 결국 다 더한 결과를 그 그 갖다 쓴다는 건 그냥 맨 앞에다가 제일 큰 걸 놓고 그 다음으로 큰 거 놓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해버리면 그 앞에서부터 큰 수를 넣어버리면 맞나 큰 수? 큰 수부터 넣는 거 맞나요 이거? 푼지 너무 오래됐어. 자.
네, 큰 수부터 넣는 거 맞네요. 제가 이렇게 한 거. 앞에서부터 큰 수부터 넣어버리면 최대한 음수가 나오는 일을 줄여버릴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부터 큰 수를 넣는 게 뒤에다가 큰 수를 넣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자리에 뭐 A랑 B가 있는데 A가 B보다 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거를 A, B로 넣는 거랑 B, A로 넣는 거랑 두 가지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두 빈 공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큰 A를 먼저 넣는 게 그 그러니까 여기서의 값은 똑같아요. 여기서의 값은 똑같은데 여기까지의 값들을 기준으로 A-B만큼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이 구간에 있는 숫자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음수가 등장할 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모든 A, B 쌍에 대해서 가장 큰 걸 앞에다 두면 유리하다는 건 받아놓은 언픽스돼 있는 모든 값들을 역순으로 정렬해놓고 그냥 큰 거부터 정렬해놓고 이렇게 앞에서부터 분배를 하면 그게 항상 최적 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배열을 받아서 언픽스돼 있는 값들을 전부 저장한 다음에 언픽스돼 있는 값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앞에서부터 분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결과적으로 문제 자체는 되게 간단한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풀이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돼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가 정의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배열을 하나 만들고 그거에 픽스랑 언픽스를 생각을 하고 거기서 P라는 걸 또 생각을 하고 P에서 K라는 걸 또 만들고 K에 대한 조건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라는 그런 좀 따라가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어떻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제일 큰 거부터 넣는 게 결국 제일 유리하구나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앞에 것도 그렇고 뒤쪽 것도 그렇고 약간 수식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그리고 수열의 P라는 수열의 성질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제 C인데요. 문제 C는 모탈 컴뱃 타워. 이거는 DP를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DP를 아니면 앞으로 DP를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이 문제를 풀어보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친구랑 둘이서 모탈 컴뱃 9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타워를 뚫으려고 하는데 그 타워에 보스가 N명이 있어서 N명의 보스가 주르륵 있는데 보스들 중에서 보스들이 AI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AI라는 값은 0 아니면 1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0이나 1을 가지고 있어요, 보스들이. 근데 0은 이 보스가 쉽다는 거고 1은 이 보스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내 차례나 아니면 친구 차례마다 보스를 하나 죽이거나 아니면 두 개 죽이거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 차례일 때랑 친구 차례일 때가 어떻게 다르냐면 내 차례일 때는 그냥 죽일 수 있어요. 코스트 없이. 근데 친구 차례일 때는 친구는 이 어려운 보스들을 잘 못 죽인대요. 그러니까 쉬운 보스들은 친구가 코스트 없이 잡을 수 있는데 어려운 보스들은 친구가 잘 못 죽인대요. 그래서 여기서 친구가 죽이려면 스킵 포인트라는 걸 사용을 해야 돼요. 스킵 포인트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하드 보스를 하나 죽이는데 스킵 포인트를 하나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하냐? 처음부터 끝까지 이 타워를 클리어하는데 스킵 포인트가 최소 몇 포인트 필요하냐? 라는 걸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친구 차례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친구 차례라는 건 스킵 포인트를 써야 어려운 보스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이거는 보면 그러니까 상태 그리고 해답이라는 게 그렇게
상태 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 몇 번째 보스까지 갔을 때, 몇 번째 보스까지 깼을 때, 그 몇 번째 보스까지 깼을 때, 그리고 앞으로 누구 차례일 때, 스킵 포인트를 몇 포인트까지 사용해서 깰 수 있느냐라는 걸 이렇게 그 두 줄짜리 배열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 제 코드가 놀라운 풀이 몇 번에 대해서 뭐야 아이씨 왜 내 시청자분들을 코드 포스 C번에 대해서 그게 뭔가 대단한 풀이가 나오나 보네. 그래서 전 여기서 그 첫 번째 1, 0 여기를 그 1을 넣어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0을 넣어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그리고 여기는 무한대죠. 왜냐면 내 차례에서 0으로 시작하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서 친구 차례에서 어떤 1, 0, 1, 1, 0, 1, 1, 0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가져올까? 그러니까 두 칸 뒤, 한 칸 뒤나 아니면 그 두 칸 뒤에 그 내 상태로 넘기는 방법이 어떻게 있나라고 검토를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다 넘기려면 1이 되고 여기도 1이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내 차례일 때, 내 친구 차례일 때 이거를 한 칸 앞 또는 두 칸 앞에서 그 상대편의 차례에서 이렇게 값을 가져올 수 있죠. 다른 점이라면 아래에서 그러니까 그 내 친구 차례에서 내 차례로 넘길 때는 이쪽으로 넘길 때는 그 스킵 포인트 이게 증가하고 아닐 때는 그 스킵 포인트 소모 없이 두 칸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칸을 따져 봤을 때 그 두 칸 중에서 더 좋은 값을 여기서 취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 맨 마지막에 모든 칸들을 다 처리한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칸, 이 두 칸 중에 한 칸이 이 문제의 해답이겠죠. 이 두 칸 중에 이 두 칸 중에 짧은 쪽을, 그러니까 스킵 포인트를 적게 사용한 쪽을 해답으로 출력을 하면 돼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리디로 풀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디로 푸는 건 좀 더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모양인데 좀 더 간단한 풀이가 있다는 모양이에요. 일단 이 문제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DP로 푸는 방법이죠. 방금 설명한 것처럼. 그러니까 바로 앞 그리고 바로 앞에 그 상대가 끝냈던 거를 가져오는 방법이죠.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문제 D번으로 가보죠. 문제 D번은 트래시 프로블럼인데 이 문제도 좀 정의가 조금 복잡하고 좀 조금 번거로운 문제였어요. 좀 이진트리 필요하고 뭐 이진트리라는 건 세그먼트 트리 아니면 그 바이너리 서치 트리 아니면 거기다가 우선순위 q 그것들 중에 뭐 적당한 게 필요했던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좀 자료 구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문제죠. 일단 보바가 방을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방을 정리를 하려면 토탈 클린업이라는 과정을 수행을 한대요. 그 토탈 클린업이 뭐냐? 토탈 클린업은 모든 쓰레기 더미를 두 더미 이하로 만든다는 거예요. 두 더미나 한 더미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두 더미 이하로 만드는데 그러면서 어떤 x를 잡고 그 크기가 x인 모든 더미를 플러스 1을 하던가 마이너스 1을 하던가 하는 식으로 그거를 하는 식으로 더미들을 크기를 갖게 만드는 거죠. 쓰레기 더미를.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 두 더미 이하로 만드는 게 이 문제의 목적입니다. 일단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 쿼리가 들어가요. 쿼리가 들어간다는 건 이 문제에 해당하는 조건들이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쓰레기가 처음엔 이렇게 5개 있는데 나중에 쓰레기가 추가되고 쓰레기가 삭제되고 이런 거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 연산이 있는데 0은 뭐냐면 크기가 x인 쓰레기를 제거하는 게 0이고 크기가 x인 쓰레기를 집어넣는 게 1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 0이랑 1이라는 그 두 개의 연산을 계속 수행을 하고 그 수행한 다음에 그 토탈 클린업이라는 위치가 x 위치 위치가 x네요. 네, 위치가 x. 뭐 크기라고 하든 위치라고 하든 그렇죠. 위치가 x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몰아넣는 거예요. 쓰레기들을 갖다가 뭐 그런 연산들을 하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x의 크기가 아니라 그 x라는 위치에다가 그 쓰레기가 등장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현재 상태에서 그 토탈 클린업을 하는 코스트를 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토탈 클린업이라는 건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뭉치 이하로 만드는 게 토탈 클린업이죠. 근데 일단 두 뭉치라는 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볼 게 만약에 한 뭉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레기가 있어요. 쓰레기가 여기 있으면 1, 2, 6, 8, 10이라고 있어요. 1, 2, 6, 8, 10 이걸 갖다가 어디다가 모으냐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모으고 어딘가에서 왼쪽으로 모으고 하는 식으로 어딘가 한 점에다 모으게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걸 그 한 점으로 모은다고 생각하면 두 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진 두 점이 아니라 한 점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어디다가 모으면 코스트가 제일 낮을까? 1에다가 모으면 여기서 쭉 가져와야 되니까 9예요. 2에다가 모으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8개에서 9예요. 6에다 모으면 여기서 다섯 칸, 여기서 4칸 해서 9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간이 하나 주어지면 그 구간 안에서 이걸 토탈 클린업 하는 그 방법이 어디에다가 다 갖다 모으든 이 구간 끝 두 점의 위치의 차이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끝에서 제일 앞에 번호를 뺀 게 이 토탈 클린업을 하는데 필요한 코스트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두 더미로 나눈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더미로 나눈다면 우리는 뭐 이렇게 한 더미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더미를 할 수도 있고 뭐 나머지 한 더미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식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 조금 더 다시 두 더미로 나눈다면 우리는 1, 2, 6, 8, 10 이런 식으로 5개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한 더미를 하면은 우리는 그 이거 빼기 이거 빼기 이거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게 한 더미로 할 때랑 어떻게 다르냐? 한 더미로 하면 이만큼 필요하죠. 이거를 뭐 m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a고 이게 b예요. 그리고 이 우리가 원하는 a 플러스 b는 m 마이너스 이 제일 큰 구간 중간에 있는 제일 큰 구간 하나를 뺄 수 있는 거죠. 그 구간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제일 큰 구간 c 그러니까 이 m의 크기에서 그 a랑 b를 그러니까 a 더하기 b를 구하려면 m에서 이 c만 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렇게 다 셀 필요가 없다. 제일 큰 구간 하나만 찾으면 된다라는 게 이 문제를 푸는 제일 중요한 관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열에서 제일 큰 구간이 뭔가를 계속해서 그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 우선순위 큐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이걸 모든 이 간격들을 그러니까 이 간격들이 새로운 간격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뭔가 새로 추가가 되면 새로운 간격이 등장하고 뭔가 빠지면 그 기존에 있던 간격이 몇 개가 사라지고 새로 또 그 뭐 만약에 6이 빠지면 2랑 8 사이 간격이 추가가 되고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죠. 그런 식으로 간격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간격이 새로 추가되거나 아니면 새로 빠지거나 하는 게 바로 양쪽 옆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 새로 추가하거나 빼는데 로그 n이면 됩니다. 전 이거를 갖다가 이진 트리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STL의 셋 같은 거에다 집어넣어서 뭐 2, 1, 뭐
8, 10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그 이진트리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어떤 관계 어떤 그 이거 바로 옆 노드가 그 뭔가 이거 바로 왼쪽 노드가 뭔가를 매번 구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그 위에서 바로 옆 노드를 집어넣고 그리고 또 그 우선순위 큐에서 그 맨 위에 있는 제일 큰 노드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게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관계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를 정의하는 데 필요한 그 몇 콤마 몇 사이의 관계라고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 관계를 정의하는 데 필요한 두 개 점이 실제로 이 안에 다 들어있나? 이 셋 안에 다 들어있나?를 계속 체크를 했어요. 이거를 그 체크하는 과정이 로그 n이고 이 우선순위 큐에다가 뭔가를 집어넣거나 빼는 과정이 로그 n이고 이거를 뭐 최대 n번 수행하게 되거든요. 이 과정들을. 그래서 총 시간 복잡도가 n 로그 n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set 그러니까 STL의 셋을 사용해서 바이너리 이진트리 그러니까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그 바로 앞 노드, 바로 뒷 노드 찾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위에 거기다가 우선순위 큐까지 도입한 솔루션이죠, 이거는. 그래서 코드가 좀 복잡하게 나왔어요. 쭉 다시 짜면 좀 더 깔끔하게 짤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보고 따라할 만한 코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짰던 건 뭐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앞에서부터 쭉 받아가지고 모든 그 사이사이 간격들을 이 프라이어티 큐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이 프라이어티 큐에는 그 간격의 크기랑 그 간격의 시작점, 끝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끝점만 넣어놨어요. 왜냐면 끝점이랑 크기를 알면 그 시작점은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넣거나 빼는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큰 간격이 그 실존하는 간격인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두 개의 포인터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터레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S에서 그 두 개를 각각 찾은 다음에 그 두 개가 실제로 바로 옆에 있는 관계인가 그러니까 지금 실존하는 관계인가를 체크를 해서 실존하지 않는 관계면 유효하지 않은 걸로 해서 셋에 있는 제일 큰 값에서 제일 작은 값 뺀 거에서 제일 작은 갭 그러니까 제일 큰 갭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제일 큰 갭 뺄 수 있는 제일 큰 갭 그걸 뺀 걸 출력하는 식으로 이렇게 각 쿼리가 로그에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우는 작업이 한 쿼리에 여러 개가 몰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쿼리가 로그에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n 로그 n만에 이걸 해결할 수 있게 된 게 지금 제가 설명한 풀이죠. 이거를 좀 다르게 푸는 방법들도 있을 거예요. 네, 아마도 세그먼트 트리를 써서 어떻게 좀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일단 전 이렇게 풀었어요. 그리고 일단 오늘 준비한 풀이는 여기까지. 윗부분 코드요? 어느 부분이요? 윗부분이라고 할 만한 게 여기도 윗부분이고 사실 여기도 윗부분이고 아 이거요?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여러 번 쓰니까 적어도 두 번 이상 쓸 것 같은데 이 복잡한 식을 또 쓰기 싫으니까 만드는 거죠. 투어자가 D번을 코딩하고 있다고. 그쪽으로 할까 우리? 그럴까요? 우리 그쪽으로 지금부터 레이드를 가도록 할까요? 그럽시다. 투어리스트 채널 이름이 뭐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A, B, C, D까지 풀어봤고 투어리스트 쪽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방송 때 보도록 하죠. 레이드 갑시다. 다음에 봐요. 3으로 나눈다고? 이게 돼?